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주가 이야기는 좀 잠시 내려놓고요. 요즘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합쳐질지 아니면 합쳐지지 않을지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수면 위에 올라왔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가 정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일론 머스크 본인이 XAI를 스페이스X 안으로 녹여버리는 결정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가벼운 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로는 지금 합병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최대한 공정하게 들어보려고 하고, 이 두 번째로는 지금 합쳐도 된다라고 말하는 오히려 좋은 결정이다라는 논거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두 입장 사이에서 이 테슬라 주주는 진짜 봐야 될 기준이 무엇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 이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왜 이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바로 XAI는 해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스페이스X AI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스페이스X의 AI 제품 라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AI는 일론 머스크가 2023년에 만든 AI 스타트업이고, 올해 초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가 합쳐졌었는데요. 이번엔 아예 XAI 브랜드 자체를 없애버리고 스페이스X 안으로 완전히 통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XAI라는 이름 하나가 사라진 것이지만 그 신호는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선 좀 아픈 부분은 바로 테슬라가 올해 1월 XAI에 투자 금액으로 2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조 7천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 주주들이 직접 투표로 승인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면서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XAI 지분이 스페이스X 주식으로 자동 전환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지금 스페이스X의 지분을 1% 미만 보유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AI 회사에 투자했더니 결국은 로켓 회사의 지분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주주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IPO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6월 8일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로드쇼가 시작된다고 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상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75조 달러로 하나로는 2,4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수준이고,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 공개 시장에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게 된다면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구체적인 현실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미 두 회사 사이에는 5억 7천만 달러가 넘는 거래가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고,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차량을 샀고, XAI는 테슬라의 메가팩을 샀는데, 회계 장부상으로는 각각의 회사지만 비즈니스의 실질 부분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양쪽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절대 합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입장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사람은 해외 투자자 유튜버인 브래드포드 퍼거슨이고, 리빌리어네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반합병의 논리를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왜 테슬라 주식을 샀는가? 이것부터가 제 질문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논쟁의 출발점이고요. 이 유튜버인 퍼거슨이 말하고 있는 건, 테슬라 장기 주주의 대부분이 테슬라가 좋은 차를 만들어서 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더 큰 비전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고에 세워둔 테슬라가 어느 날 돈을 벌어서 올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 될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자율주행 네트워크에 참여해 로보택시로 수익을 내는 날을 기다리며
이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2016년, 2017년에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는 소리, 또 테슬라는 곧 망할 거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주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역사상 하룻밤 사이에 자산 가치가 가장 크게 오르는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차고에 있었던 차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비전을 믿고 버텨온 주주들이 지금 시점까지 참아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퍼거슨의 핵심 주장은 로보택시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지금 합병이 되냐는 이야기고요. 지금 합병을 해버리면 그 과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실제로 올라가는 것과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가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또 시장이 테슬라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이 주가는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합병이 그 전에 일어나 버리게 된다면 이 테슬라 주주들은 그 상승분을 테슬라 주식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스페이스X와 합쳐진 회사 안에서 희석된 지분으로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자, 퍼거슨은 만약 테슬라가 5조 달러짜리 회사가 되었을 때 스페이스X가 인수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1.5조 달러짜리였을 때 인수를 하게 된다면 훨씬 쉬운데, 한마디로 지금이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의 가치가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도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두 회사에 모두 수장이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가치가 올라간 다음에 합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의 가격이 낮을 때 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두 회사의 사이에 서 있고 퍼거슨은 이걸 두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센티브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지점일 수 있는데요. 자,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하게 된다면 그 회사가 얼마나 대단할지를 상상해보라는 사람들에게 이 퍼거슨은 실제로 테슬라 주주가 그 합산된 회사의 몇 퍼센트를 갖게 되냐,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실질적인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퓨처펀드의 게리 블랙은 현재 테슬라가 EV 에비타 기준으로 100배 수준이고 스페이스X는 200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익 대비 가격으로 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2배 더 비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이 비싼 걸 사게 되는 셈이고, 게리 블랙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테슬라 주가가 20에서 25% 이상 빠질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내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현황도 한번 짚어보면요. 작년 6월 22일 오스틴에서 출시한 이후 지금 약 500대가 오스틴과 베이 에어리어에서 배포되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완전 무인 테스트가 시작됐고 올해 전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점에 9년을 기다려왔던 주주들이 드디어 수익을 볼 수 있는 직전인 이 상황에서 합병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불만 사항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쪽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병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엑센은 정말 많은 글들이 공감을 받고 있는데 닥터 잭이라는 분이 이 테슬라 합병에 대한 글을 썼고 현재 큰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논점은 우리는 지금 아는 것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 스페이스X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제대로 드러나 봤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쪽이었다고 고백하는데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합병이 정말 말처럼 나쁜 딜이 아닐 수 있다고 점점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자, 스페이스의 현재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2025년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2026년의 예상 매출은 24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비타 마진인데 50에서 6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구글의 영업이익률이 30% 초반대인데 스페이스X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자, 위성 인터넷 사업은 초기 투자가 크지만 가입자가 쌓이면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원가 없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닥터 잭이란 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수치가 아닌 앞으로 열릴 시장을 보라는 것이고요. 이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발사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성을 더 크게 그리고 많이 또 저렴하게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가능해진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와 달과 화성에 짓는 인프라 그리고 궤도상의 생산 설비 같은 것들이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현금 흐름으로 스타쉽이라는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레버리지가 실제로 작동을 시작한다면 스페이스X의 잠재 시장은 우주 전체가 될 것이고,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매우 먼 장기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이 합병에 찬성하고 있는 닥터 잭이라는 분의 주장은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점점 합쳐지고 있다는 신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테라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테라팹 반도체 공장의 총 투자 규모가 최대 1190억 달러, 한 달러로는 16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CNBC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공장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리고 인텔이 함께 짓는 공장이며, 오스틴 기가 텍사스 바로 옆에서 이 공장을 짓게 되는데, 두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땅 위에서는 이미 같은 캠퍼스와 공장을 공유할 정도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동안 스페이스X와 xAI가 테슬라 제품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5억 7천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사실 두 회사는 고객이자 공급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의 전기로 유명한 월터 아이작스는 일론 머스크의 공식 전기 작가기도 한데, CNBC에서 나와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항상 엔지니어들을 이 회사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시킨다며, 그건 하나의 큰 회사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솔라시티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솔라시티와 테슬라가 합병할 때도 그 당시에는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에너지라는 이 사업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확률을 80에서 90%로 보고 있고, 그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 합병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긍정과 부정 양쪽의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좋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득은 구조적 해소라고 할 수 있고, 이 테슬라의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있었던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주의력이 이 스페이스X와 X 그리고 다른 컴퍼니들로 이 분산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회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합병이 된다면 그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집중해야 될 바로 이 시점에 일론 머스크의 집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병에서 얻는 큰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타링크가 테슬라에 직접 통합될 수도 있고요. 지금도 테슬라 차량은 LTE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가 직접 연결이 되게 된다면 FSD의 지도 업데이트와 차량 데이터의 전송, 또 원격 소프트웨어의 배포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고, 로보택시를 운영할 때도 스타링크가 기본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봤던 닥터 잭이 말하는 것처럼 두 회사는 이미 사실상 합쳐지고 있고, 이 공식 합병은 이 현실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모든 것을 악재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사업은 지금 막 상업적 현실이 시작되었는데, ARK의 분석에 의하면 로보택시 사업은 2029년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커질 것인데, ARK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최종적으로 마일당 0.25달러 미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 말은 현재 미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공유 시스템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전 이 가격으로 시장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의 가치는 지금 주가에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합병이 그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보상 패키지 구조 안에는 마일스톤이 있었고, 로보택시 100만 대의 상업운행과 옵티머스 100만 대의 판매 같은 단계적인 목표와 달성했을 시에 보상안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테슬라 안에서 달성됐을 때와
합병된 회사 안에서 달성됐을 때 이 주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짧게 정리하면 이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치게 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반대편에서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주식의 교환 비율과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으로 아직 계산할 수 없는 시너지보다는 현실에서 보이고 있는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양쪽의 의견을 테슬라 주주로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합병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합병이 되냐 안 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합병 조건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합병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 주주들이 그 합산된 회사의 몇 퍼센트를 갖게 되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또 솔라시티에는 상당한 부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를 테슬라 돈으로 구제한다라는 비난도 나왔고, 합병 비율을 두고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 합병을 통해 테슬라 에너지의 기반이 되었고,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2025년 한 해 매출이 127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좀 나쁜 딜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봤을 땐 테슬라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솔라시티는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작은 회사였고, 지금 상황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75조 달러이고 또 테슬라가 1.5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슷한 규모의 두 회사가 합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솔라시티 때랑은 차원이 다른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주로서 합병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고요. 스페이스X 한 주와 테슬라 몇 주를 교환하는 비율이 설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숫자가 결국 테슬라 주주가 합산 회사에서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로보택시의 반영 여부고요. 합병 발표 시점이 올해 말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과연 스페이스X에서는 이런 포텐셜이 있는 사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은 닥터 잭의 마지막 문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합병을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가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합병을 찬성하는 것도 합병을 반대하는 것도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본격적인 합병에 대한 조건이 공개된다면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xAI가 스페이스X AI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스페이스X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상황에서 점점 사람들은 이게 합병의 전주곡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 제국의 조각들이 하나씩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합병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찬성을 선택하실 건지 반대를 선택하실 건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